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화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형사 절차에 의해 기본 수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범죄 그리고 범죄에 대한 처벌의 종류에 대해서 또 배워봤는데요. 자, 이렇게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법적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다 바로 재판을 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정말 범죄가 있었는지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나면 혐의가 없을 수도 있고 혐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정말 범죄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법원이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 만약에 그 행위가 범죄라면 형벌을 받아야겠죠. 자, 이렇게 형사 절차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각 단계의 명칭을 한번 암기해 볼까요? 첫 번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단계를 우리는 수사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원의 재판, 형사재판 단계를 우리는 공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형벌을 받는 과정을 형집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암기하셨나요? 저랑 같이 한번 화면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의 3단계 순서대로 암기해 볼게요. 첫 번째, 그렇죠, 수사. 두 번째, 공판. 세 번째, 형집행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형사 절차의 단계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을 부르는 방법도 변화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의자라고 부르고요. 공판 단계에서는 재판이 시작되었죠. 재판 절차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고하셔야 하는 것은 민사 재판에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불렀죠.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는 인을 하나 더 붙여서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형집행 단계에서는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피형인 아니고요. 수형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도 같이 암기해 볼까요? 수사 단계에서 의심을 받는 사람을 그렇죠, 피의자라고 하고요. 공판 단계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좋습니다. 피고인이라고 하고요. 형을 집행받고 있는 사람, 형을 받고 있는 사람 수형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요. 다음 피고인의 사전적인 정의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수형자는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게 될까요? 이 기본적인 용어를 또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사는 입건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입건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소권자나 범인 외에 제3자가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그러니까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사의 종료와 공판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바로 공소 제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공적인 소를 제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소 제기는 누가 하는 건지 다음 단계에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공판의 마지막 절차,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재판의 결론인 판결이 나게 되면 공판이 종료됩니다. 이 판결의 내용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유죄 판결의 경우 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단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사 단계에서는요. 검사와 경찰이 모두 수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 제기는 검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검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가 독점된다라고 해서 기소 독점주의라고도 합니다. 자, 공판 절차는 당사자주의로서 검사와 피고인이 직접 다투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은 법원, 그러니까 법관들이 있는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형 집행은 누가 담당할까요? 네, 바로 검사가 형 집행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오늘 방금 배운 이 용어들 그리고 이 절차들의 기본적인 내용을 모두 암기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 오셔야 복잡한 내용들도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었죠? 반드시 꼭 복습하시고 정리하셔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단원의 진심인 선생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